안녕하십니까. 오늘 황태준 TV에 귀한 손님 또 한 달 만에 나오셨습니다. 우리 월간조선의 배진영 부장. 예, 차장입니다. 아직 진급 안 하셨어요? 예. 제가 그렇게 1년 전부터 부장이라는데 아직 진급을. 아유, 국장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. 국장이라 하시죠. 앞으로. 2019년 11월로 월간조선 네, 나왔습니다. 월간조선 11월호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뭐 이번 호에도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. 특히 이제 얼마 전에 결국은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을 갖다 무너뜨린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이제 저희가 이번 달 톱기사로 실었습니다. 그래요. 윤석열의 뭐 예. 근데 우리 국민들이 예. 결국 그 글래디에이터를 보는 것 같아요. 예. 로마 장군 막시무스가 이제 로마 황제와 예. 그 콜로세움에서 네. 싸우는. 네. 결국 둘 다 죽죠. 아니요, 살죠. 황제도 죽고 마지막에. 아니 그 막시무스는 살아갖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. 아닙니다. 그거는 죽을 때 상상으로 이제 하는 것이고. 그런가요? 그래서 예. 황제도 죽고 예. 막시무스 장군도 죽고 그게 글래디에이터 끝인데 지금 검투사 윤석열 네. 검사가 네. 저 박영수 특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목을 잘라서 네. 이제 하나 제거했고. 네. 두 번째로는 서울중앙지검장 하면서 이제 네. 이명박 전 대통령을 하여튼 뭐 어떤 이유로든지 네. 또 감옥에 보냈고 이제 세 번째 대결은 문재인 대 네. 그 윤석열이죠. 사실 예. 조국 대 윤석열이라는 거는 네. 뭐 말이 안 되는 예. 눈에 보이는 것이었고 지금 예.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 검찰총장을 지금 뭐 사방으로 압박하면서 네. 저 법무차관하고 검찰국장 불러가지고서 네. 뭐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해라 뭐 지금 그 외로운 콜로세움의 모든 적들이 다 모이고 그 한가운데 이제 드디어 윤석열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1대1로 이제 결투를 벌이는 이 정말 비장한 장면까지 왔기 때문에 그 뭐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윤석열을 다 모든 것을 다루고 하는데 정말 참 이 대통령의 비극이 계속 되풀이될 것인지 검찰이 또 한 명의 뭐 대통령을 또 뭐 할 건지 국민들도 착잡하지만 정말 손에 땀을 흘리며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. 윤석열의 시간도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요. 예. 대통령과 권력이 모든 것을 걸고 맞습니다. 지금 윤석열을 뭐 죽이겠다고 하는 판이니까 예. 이 검투사 윤석열의 정말 비장한 그 마지막 시간들을 우리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 양반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? 그 아버지가 이제 연세대학교 윤기중 교수라고 통계학 교수신데 지금 그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십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그 제자들한테나 이런 분들한테 존경받는 분이라고 그래요. 그리고 굉장히 강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엄격하고 그런 쪽이었다. 그래갖고 그 윤석열 총장이 이제 아시다시피 고시가 늦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고시 돼서 검사 생활하다가 잠시 이제 변호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 법무부의 태평양 변호사를 했죠. 한 1년 변호사 하다가 이제 검찰로 다시 돌아가니까 그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면서 남자는 공직을 하는 거다. 그리고 공직하면서 이제 부정한 돈 받지 말아라. 그런 쪽으로 하여튼 굉장히 그 교육을 갖다가 철저하게 시키셨다고 그래요. 그 아버지가. 그리고 또 아버님이 지금 학술원 회원이기도 하고 하는데도 박사학위가 없는 교수라고 그러시네요. 그게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에 아시다시피 박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던 시절에 그 서로 이제 교수들끼리 뭐 아주 일종의 좀 그 간이한 방법으로다가 간단하게 논문 하나 이렇게 해서 하면은 서로 이제 박사학위를 인정해 주는 뭐 그런 게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걸 구제 박사라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걸 할 수 있었는데 본인이 그런 박사학위를 받아서 뭐 하느냐고 그리고 스스로 그걸 갖다가 이제 거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 조모씨 일가하고는 확실히 대변되는 거기 뭐 표창장도 막 해서 뭐 뭐라도 하나 좀 뭐 해서 뭐 하려고 학교에 종교보내려고 그냥 사기 위조를 많이 하셨던 분하고는 좀 징후가 있겠네. 인간적인 징후가. 그리고 주변에 그 뭐 평판은 어떻습니까? 이 양반. 자, 검사로서의 윤석열은 어떤? 그러니까 검사로서의 윤석열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. 한쪽에서는 이제 뭐 이런 평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말하자면 그야말로 언터처블이다. 그 자기가 이제
이건 정말 사실 윤석열 총장이 임명될 때도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고, 그다음 정권 내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? 저 사람 뭐 저 적폐 수사만 할 사람이 아니라 우리한테도 칼을 겨눌 수 있는 사람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도 이제 임명을 했다 그랬는데, 그런 점에서는 정말 이제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다, 그런 평도 있고요. 그다음에 검사로서 어떤 사건 수사에 대한 촉이 굉장히 좋다. 그런데 이제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법리적으로 그렇게 이제 탄탄하든지 그렇지는 못하다 하는 그런 지적도 있고, 그다음에 어떤 일종의 왜 조직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? 그 후배들 이렇게 잘 챙겨주고, 그 다음에 끌어주고, 뭐 밀어주고 이러면서 그 옛날 전두환 같은 스타일. 그러고 뭐 이제 술도 이제 자주 사주고, 누가 또 이제 어렵다고 그러면은 나서서 도와주고 뭐 이러는. 그래서 상당히 이제 리더십 강한 형이라는 그런 식의 이제 느낌을 주는 사람이다, 그런 얘기도 있고. 조직 장악력도 있고. 조직 장악력도 있고. 그리고 이 최동욱 사단이죠, 기본적으로. 그런 사람들이죠. 특수통들로 그렇죠. 이어져 오는. 최동욱 총장도 그 매일 집에 안 가고 새벽까지 후배들 붙였고서 술 먹고 뭐 하는 게 이 전통인데, 근데 특수부가 그런 게 또 있는 거죠. 그렇다 그러죠.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 검찰 사람들 중에서는 그 특수부 자기 후배들만 챙기고 다른 사람들은 소외시킨다, 이런 그런 비판도 있다고 그럽니다. 그 2012년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? 그때 이제 검찰청사에서 결혼을 했는데, 그때 그 뭐 하객들도 많이 몰리고 방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답니다. 근데 그 방어원들한테 뭐 한 200만 원 풀었다고 그러네요. 그래서 방어원들이 검찰청사에서 그 결혼하는 일들은 여러 번 있었는데 이렇게 방어원까지 챙겨주는 사람은 처음 봤었다, 이제 뭐 그런 얘기도 했었다고 그럽니다. 그러니까 뭐 좋게 말하면 이제 사람 챙길 줄 아는 거고, 뭐 나쁘게 말하면은 또 뭐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겠죠, 또 그런 모습을 갖다가. 그러니까 검찰총장 윤석열에 이렇게 관심이 쏟아지는 거는, 지금 윤석열은 지금 완전 고립무원이에요, 그죠? 권력 내부에서는. 그렇죠. 뭐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죽이지 못해가지고 이제 뭐 난리인데, 지금 검찰 정기 인사가 2월에 있습니다. 검찰 정기 인사가 2월에 있으면은 그 윤석열을 지탱하고 있는 뭐 검사장들, 대검의 검사장들 이런 게 법무장관이 인사권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해체시켜 버릴 수도 있는. 그러니까 윤석열로서도 12월 말까지는 이제 끝장을 봐야 되는, 자 뭐 조국을 구속하든지 뭐 권력 핵심 비리들을 뭐 파헤치든지 2달 남았는데, 이런 걸 견뎌낼 만한 멘탈이 있다고 그럽니까? 어떻습니까? 주변 사람들 많이 만나보셨네요, 친구들. 뭐 그런 멘탈은 뭐 이제 굉장히 강한 사람일 거다. 뭐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뭐 그 천하의 박지원 의원을 상대로 해갖고선 뭐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그랬었는데, 그런 배짱은 이제 꽤 있다고 그럽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자체가 하여튼 좀 전에 인사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뭐 책에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뭐 이번 달 내로다가 이제 검찰 내 인사 이동이 있을 거다는 소문도 좀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, 법 쪽에서. 그렇다면 뭐 손에 있는 모래를 이제 꽉 쥐고 있는데 금방 빠져나가는 거고, 여기서 윤석열이 물러나면은 뭐 이제 대한민국 검찰은 뭐 바지적 어디 핫바지가 되네, 핫바지가. 지금까지 전 정권에 대해서는 정말 추상같이 휘몰아치고서 그냥 뭐 되든 안 되든 다 감옥 보냈는데,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도 못 해보고 무너진다는 최후의 마지노선이 무너져 버리는 건데, 그래서 윤석열이 이 버티지 않으면 뭐 검찰의 명운도 여기서 갈리지 않을까 싶어요. 지금 이걸 가지고 이제 검찰 뭐 이 정부는, 문재인 정부는 뭐 되든 안 되든 이제 검찰을 병실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임기 내에서도 안전판을 마련하고, 물러나서도 뭐 공수처를 만들어 가지고서 자기네들을 보호하는 그런 이제 방어막을 치겠다는 거니까. 그 뭐 늘상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항상 그 정권이 이제 중반기를 넘어가면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칼을 겨누지 않습니까? 그래서 옛날에 뭐 YS 때 김현철 수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항상 부메랑이 날아왔기 때문에 이 정권에서는 그 꼴을 갖다 안 보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이제 검찰개혁이라고 그러면서 계속 검찰의 고삐를 갖다 틀어주려는 거죠.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정권이 파렴치한 게, 그 윤석열도 어제 그 검찰총장도 국정감사 얘기했지만, 역대 정권에서도 친인척 핵심 뭐 권력 출세들이 다 감옥 가고 했는데,
이 문재인 정권처럼 이렇게 뭐 사람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형사 피의자인 조국이는 착한 사람이라고 데모하고 저항했던 거는 87년 체제 이후에 이 정권이 처음인 거예요. 아니 87년 체제 이후가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이죠. 아 진짜 파렴치한 놈들이네. 조선시대에도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. 아 역시 우리 저 배 부장이 참 역사에 밝은데 조선시대에도 왕도 이렇게는 못했을 거예요. 예. 어? 저 왕의 조국이 어디 썼더라고. 뭐 저 왕조 시대에도 조선 시대에도 원관들 뭐 사관원, 사항부 뭐 이런 데에서 전하 배진영 저 공신은 좀 이런 나쁜 혐의를 받고 있으니 뭐 한번 집에서 거의 예를 들어도 왜 그렇게 되십니까? 그럼 배진영 대감, 아니 영의정 황태순 대감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했다고 쥐가 그렇게 생각하는 조국이 쥐가. 근데 어디다 대고 온 국민들한테 말이야 우리는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공부한 건데 정치 권력의 핵심은 선전선동이고 억지고 깡다구인 거예요. 이념이 있어야지 깡다구 있고 억지도 부릴 수 있고 선전선동하는 건데 여기 이번에 월간 조선에 그 누구야 박연국인가 마지막 그 정연국 저 박근혜 대변인했던 사람이 뭐 처연하게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틀려먹은 거야. 정치 권력은 악착같이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떼쓰고 저 선전선동하고 우리 편 불러내가지고 배진영 대감은 안 됩니다. 뭐 난리 유생들 다 성균관 유생 동원하고 이게 정치의 핵심인데 보수 우파 전 정권 사람들이 그걸 잃어버렸는데. 이번에 조국 얘기하면서 전 생각났던 것 중에 하나가 문창극이었습니다. 문창극 총리.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 문창극 글쎄 말입니다. 그 위에 뭐야 문창극 김용준 뭐 물러나야 될 사람이 누가 있어요? 조국처럼 주장을 하면은. 이제 그때 아시겠지만 아무도 그 문창극 총리 후보자를 갖다 엄호를 안 해줬지 않습니까? 아무도 안 했지. 혼자서 이제 그분 혼자서 여기저기 기자들 만나면서 좀 해명을 하려고 그러다 안 되니까 결국은 그분이 이제 스스로 물러나신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제가 그 아는 선배님 한 분이 문화관광부 장관 그 청문회 갔다가 이제 낙마를 하셨는데 야당에서 저 자유한국당 계열의 장관 후보자를 뭐 한마디 하면은 이 자유한국당 청문위원들이 더 날뛰는 거야. 이런 더러운 놈을 누가 이랍니까? 하여튼 이런 진짜 아니 근데 진짜 많이 가르쳐 주는 것 같아. 조국 문재인이가 이명박 박근혜 그 주변에 있었고 권력 참여했던 사람들한테 야 임마 정치의 본질은 권력 싸움이고 이건 떼쓰는 거고 선전선동이고 억지고 이념이야. 맞죠? 뭐 칼슘이트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? 정치는 PR을 가르는 게 정치라고. 자, 우리 배진영 부장께서 이제 도찰에 한번 가십시오. 윤석열과 검찰총장과 황제 문재인의 콜로세움에서의 이 결투는 어떻게 결판이 날까요? 윤석열이 권력형 비리까지 다시 파헤치면서 불도저처럼 밀까요? 아니면 가다가 중단할까요? 이번에 윤석열의 모든 것을 연구하셨는데. 아니 제가 한 게 아니고 제 후배 주성호 기자가 했습니다. 그리고 저 취재 지휘하셨으니까. 말씀하신 것처럼 가령 저희 기사 중에 두 번째 기사가 이겁니다. 그러니까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사업. 그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죠. 그게 보면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라고 아마 아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. 그 어린이 복지를 위해서 하는 그 재단에서 이제 수익 사업을 위해서 서울시에 제안을 했던 건데 그걸 갖다가 이제 박원순 시장 주위에 있는 386 운동권 출신들이 돈 냄새를 맡고 그걸 가로챈 겁니다. 태양광 하다가 또 그래서 조국이 법무부 장관 된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이게 말하자면 스톱이 돼버린 거지. 안 그랬으면 거기에도 이제 빨대를 꽂고서 뭔가 했을 거라는 거죠. 그래서 사실 그 조국 전 장관의 그 사모펀드 문제는 보기에 따라서는 또 하기에 따라서는 이게 어떤 권력형 비리 스캔들로다가 이제 번질 여지가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,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저렇게 이제 계속 검찰 개혁하면서 검찰 꼼짝 못하게 묶으려고 드는 게 그래서가 아니겠나. 그 다음에 뭐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이 저렇게 나서 갖고선 그러는데 뭐 버티기가 쉽겠습니까? 근데 저는 그래도 검찰이 이걸 갖다가
정말 죽기로 해가지고 이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는 모습을 보여야 검찰이 존재 이유를 보여주는 거고 공수처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검찰의 어떤 정당한 검찰권 행사를 갖다 가로막기 위한 장난질이라는 걸 갖다가 인식을 시키는. 윤석열의 멘탈과 문재인의 멘탈은 어느 쪽이 강할까요? 그 문재인 대통령도 완전 멘탈은 갑인데 천하야 예. 두 쪽이 나도 그냥 내 사람은 챙기고 뭐 하는 건데 지켜봐야 되겠죠. 예. 자 이렇게 이제 윤석열 예. 그 대체 윤석열 총장의 거치 선택이 이제 그 초점에 올라오니까 이제 윤석열 대망론 저는 이런 말 되게 싫어하는데 예. 하여튼 뭐 대통령 한번 해보면 어떠냐는 데 대해서 윤석열 주변에서 뭐라 그럽니까? 얼마 전에 윤석열 총장의 지인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그 이제 그 수사 와중에 그 빈소를 갖다 찾았었는데 윤석열 총장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 빈소에서 이렇게 박수 치고 그러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만큼 이제 어떤 윤석열 씨가 지금 조국 수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. 있고. 그래서 이제 뭐 윤석열 대망론도 나오고 이제 그러는 모양인데 주변 사람들은 다 하는 얘기가 그 대권 도전은 뭐 고사하고 정치도 안 할 사람이다.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어떤 검사로서의 그 의식이 강한 사람이지 뭐 정치는 안 할 거다 그렇게들 얘기한다고 황교안 씨도 하는데 뭐 검사하다가 뭐 국무총리 한 거나 대통령 둘 잡은 검찰총장이나 뭐 그 정도면 뭐 스펙은 뭐 이쪽이 더 낫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? 그게 뭐 두고 봐야 되겠죠. 근데 뭐 글쎄 하여튼 일단 주변 사람들 얘기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뭐 이 윤석열 총장 자신은 자기 스스로의 이념적인 색채에 대해서는 보수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그 아버지가 젊었을 적에 그 밀턴 프리드만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그 자유주의 경제학자 있지 않습니까? 그 밀턴 프리드만의 이제 선택할 자유라고 하는 책을 갖다가 선물을 해줘가지고 그 책을 이렇게 열심히 읽었대요. 그래갖고 평소에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는 나는 보수다. 그리고 시장 경제가 맞다.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총장 된 다음에 그 윤석열 총장이 열심히 수사한 것 중에 하나가 삼성바이오 문제에 그러면서 윤 총장은 단순히 이제 그 회계부정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삼성이나 이런데 그 불투명한 승계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검찰이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. 그러면은 그 뭐 밀턴 프리드만 아무리 읽었으면 뭐하냐 이제 이러는 사람도 있는 모양입니다. 자, 윤석열 글래디에이터의 세 번째 콜로세움 경기가 지금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 그건 이제 분기점 이런 것 같아요. 지금 그 유시민 씨에 대해서 뭐 유튜브 쪽에서는 뭐 신라젠이라는 뭐 바이오 이 또 기업의 뭐과 연계.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걸 축으로 해서 그 사모펀드나 이런 데에 얽혀져 있는 핵심 권력 비리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디까지 선을 치고 들어가가지고서 마무리를 짓느냐에 따라서 이 문재인 정권의 승패, 그 검찰의 존망이 걸려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. 그리고 정말 검찰이 가령 뭐 정경심 씨를 갖다가 무슨 뭐 문서 위조라든지 이런 것 정도로 기소하는 선에서 끝난다고 그러면은 그건 정말 검찰이 그동안 수사했던 게 검찰개혁하려는 조국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그랬던 거다라고 저쪽 사람들이 주장할 여지를 주는 거죠. 유시민이가 지금 그렇죠. 계속 이제 그 그렇죠. 틈새를 노리면서 두 달 그렇죠. 동안 하고 그렇죠. 뭐 수백 곳 압수수색하고 지금 결과는 뭐냐에 대해서 윤석열이 결과를 내놔야죠. 그렇죠. 그거는 또 그러면, 다른 해설이 필요 그렇죠. 없는 거예요. 내놔야지. 내놔야죠. 내놔서 적어도 뭐 조국 장관하고 이 사모펀드 이런 거에 관련된 것까지 추적을 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. 뭐 좀 기대를 해봅니다. 기대해 보시죠. 예. 감사합니다.